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공복혈당이 105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직 당뇨병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안심해도 될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공복혈당 100이 넘었다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움으로 건강한 인생 2막을 함께하는 시니어 100세 메가교실입니다. 오늘은 백세건강대학 제7강입니다. 지난 2시간에는 혈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혈압만큼이나 궁금해하시는 혈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공복혈당 100이 넘으면 당뇨병인가요? 먼저 가장 궁금한 질문부터 답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공복혈당이 99mdl 이하이면 정상 범위, 100에서 125mdl이면 당뇨 전단계 범위, 106mdl 이상이면 당뇨병 진단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느 날 아침 혈당이 116이 나왔다고 해서 나는 이제 당뇨병이야 라고 혼자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당뇨병 진단에는 보통 의료진이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복혈당 외에도 A1C, 즉 당화혈 색소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검사는 최근 약 3개월 동안의 평균적인 혈당 상태를 보여줍니다. A1C가 5.7%에서 6.4%라면 당뇨 전단계 범위에 해당합니다. 숫자가 조금 어렵지요?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공복혈당 100이 넘었다면 겁먹을 숫자라기보다 내 생활 습관을 한번 돌아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당뇨 전단계는 당뇨병인가요? 전단계라면 아직 당뇨가 아니니까 괜찮은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뇨 전단계는 당뇨병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상보다 혈당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을 자동차 계기판의 노란 경고등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빨간불이 켜져 자동차가 멈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란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계속 운전만 한다면 어떨까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요. 반대로 노란불이 들어왔을 때 점검하고 관리한다면 큰 문제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도 비슷합니다. 이제 큰일 났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관리할 좋은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밥을 먹지 말아야 하나요? 혈당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음식입니다. 특히 한국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이제 밥을 먹지 말아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음식을 무조건 끊는 것보다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흰쌀밥을 큰 그릇으로 가득 먹고 달콤한 음료를 마시고 식사 후 과자나 빵까지 자주 먹는 습관이 있다면 조금씩 바꾸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밥의 양을 조금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챙기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 대신 물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과일에는 좋은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당분과 탄수화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기보다는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로 먹지 마세요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먹고 있는지 알아보세요입니다. 넷째, 식사 후에 바로 소파로 가지 마세요.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소파에 앉아 TV를 보시는 분 많으시지요? 오늘부터 한 가지를 바꿔보세요. 식사 후 몸 상태가 허락한다면 잠깐이라도 걸어보십시오. 집 주변을 걸어도 좋고 날씨가 좋지 않다면 집 안에서 움직여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미국 CDC에서는 성인에게 일주일에 최소 150분 정도의 중강도 신체 활동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거의 하지 않던 분이 내일부터 무조건 30분씩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10분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10분, 며칠 후 15분,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려가세요. 운동은 벌을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몸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다섯째, 체중을 조금 줄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가 있고 과체중인 분이라면 체중을 조금 줄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는 말입니다. 20kg를 빼야 한다. 한 달 안에 뱃살을 없애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작하기도 전에 지칩니다. CDC의 당뇨 예방 프로그램에서는 과체중인 사람이 체중의 약 57%를 줄이고 규칙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200파운드인 분이라면 약 총 14파운드 정도입니다. 하지만 숫자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오늘 저녁 밥을 조금 덜 먹고 단 음료 하나를 물로 바꾸고 10분 더 걷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언제 병원에서 확인해야 할까요?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 높게 나왔거나
A1C가 당뇨 전 단계 범위라고 들었다면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보세요. 특히 혈당 수치가 당뇨병 범위로 나오거나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소변을 평소보다 자주 보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줄거나 평소와 다른 심한 피로감 등이 있다면 의료진에게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본 정보만으로 약을 시작하거나 중단하지 마십시오. 내 몸의 상태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5가지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공복 혈당 100에서 125는 당뇨 전 단계 범위입니다. 둘째, 당뇨 전 단계는 당뇨병은 아니지만 그냥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셋째, 밥을 무조건 끊기보다 식사량과 식습관부터 살펴보세요. 넷째,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세요. 다섯째, 과체중이라면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체중을 조금씩 관리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건강검진표에 빨간 숫자 하나가 있다고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그 숫자는 여러분을 혼내는 숫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주는 숫자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만 나를 돌봐주세요. 60세가 넘었다고 생활 습관을 바꾸기에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밥 한 숟가락을 줄이는 것, 달콤한 음료 대신 물을 마시는 것, 식사 후 10분을 걷는 것. 작아 보이지만 바로 이런 행동들이 건강한 인생 2막을 만들어갑니다. 100세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최근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은 얼마였습니까? 혹은 혈당에 대해 가장 궁금한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앞으로 100세 건강대학 강의를 준비할 때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배움으로 건강한 인생 2막을 함께하는 시니어 100세 메가교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